대부분의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한 1년 이상 밸류에이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일부 업체들만 오히려 고점을 훨씬 더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아주 좋은 이유. 사실은 코스닥 대부분 지금 주가 상승이 양극재나 이런 몇 개의 배터리 업체들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미국 때문이죠, 미국. 네. 미국의 IRA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선점했기 때문에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 유럽과 그 이외 국가들의 성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21년도에 우리 배터리의 점유율이 7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미 중국 업체들의 약진 때문에 이렇게 꺾였고요. 2025년 이후부터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과 계약한 중국의 배터리의 공급이 본격화되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저희가 투자 의견이 축소입니다. 네. 리듀스. 20만 원 이상은 비싸다고 보는 것이고요. PER이 올해 기준으로 한 60배, 내년도 기준으로도 40배가 넘고요. 해외에 있는 이 양극재 업체들, 삼원계 양극재 업체들의 PER이 지금 다 10배대입니다. 회사가 좋고 글로벌 1위고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 하나 너무 비싸서 별로 초과이익을 내실 게 별로 없으시겠다, 투자자분들이.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리포트 중심으로 오늘 좀 고견을 네. 듣고 싶은데요. 그린 산업 사상 최대 호황기 진입이라는 리포트를 이사님 내주셨습니다.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네. 두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이제 2030년까지 없애겠다 네. 하는 EU의 전략이 리파워 EU 정책입니다. 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을 약 한 1,100기가 정도 네. 설치를 하고 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은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를 쓰겠다. 네. 수소의 생산 목표를 2030년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상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따라가자면 유럽의 풍력 태양광 설치량 속도는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빨라져야 되고요. 네. 수소도 또 2배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RA와 동일한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상 기술이 8개가 있는데요. 태양광, 풍력, 배터리, 그리고 네. 수소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가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설비를 유럽 내에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주게 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IRA와 똑같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네. 자기들도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IRA는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보조금을 올해부터 빠른 기업들은 AMPC라는 생산자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재무제표에 이제 부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IRA에 보조금 10년간 주고 AMPC는 2029년까지 주는데 그 뒤로도 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10년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RA가 과거하고 다른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린 산업하면 최종적으로 그걸 생산하는 사업자들한테만 줬습니다. 보조금을. 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의 전력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자들, 네. 한전과 같은 업체들이 받았는데 이번 IRA는 이 풍력 태양광 전력을 만드는 또는 배터리를 만드는 사업자들한테 일일이 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최종 수요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좀 최대 호황기에 진입했고. 그렇죠. 10년간 유럽과 미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육성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네. 특별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린 산업 전체로 보면은 초호황기다. 그리고 이런 호황이 있어야지 우리 인류가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 전기차 배터리 쪽은 가속과 감속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제가 전기차 얘기하면은 뭐 무조건 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유럽의 성장이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미국의 이제 성장은 가속이고 유럽은 이제 감속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측 차트 보시면 네. 유럽이 2020년, 21년을 성장의 피크로 해서 앞으로는 2030년까지는 10% 후반 정도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제 가속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네. 선거의 결과를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포인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되거나 공화당이 되게 되면 전기차는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보조금, 하나는 규제. 네. 근데 보조금은 IRA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입법화가 이미 됐잖아요. 근데 연비 규제는 행정명령입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오바마가 만든 연비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역성장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2030년까지 보더라도 연평균 30% 이상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의 속도는 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배터리 소재주들과 관련된 그 고밸류에이션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저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판단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뭐 전체 다가 아니고요. 일부 이제 양극재 업체들과 또 이제 그에 연동하는 이제 업종들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잖아요. 네. 다른 국가들 뭐 중국 우리 뭐 별로 거의 없는 상태고요. 네. 합산된 전기차 판매를 보면 20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피크아웃을 했습니다. 이미 90%, 70% 성장하다가 2022년에 20%, 올해 미국 시장이 성장되면 조금 높아지고요. 요게 한 2, 3년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10%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게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주가에 나타나 있죠. 네. 2021년 말에 이 회사가 1조 달러 이상의 피크를 쳤고 반토막 이상 났었잖아요. 이제 이 이유가 보면 테슬라는 중국도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그런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먼저 주가가 움직인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대부분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미 한 1년 이상 밸류에이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 업체들만 오히려 뭐 고점을 훨씬 더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아주 좋은 이유 아까 이제 뭐 코스닥 사실은 네. 코스닥 대부분 지금 주가 상승이 양극재나 이런 몇 개의 배터리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미국 때문이죠, 미국. 네. 미국의 IRA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선점했기 때문에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 유럽과 그 이외 국가들의 성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을 보시면 2021년도에 우리 배터리의 점유율이 7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미 중국 업체들의 약진 때문에 이렇게 꺾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이제 낮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의 2025년 이후부터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과 계약한 중국의 배터리의 공급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CATL 같은 케이스는 지금 헝가리에 100기가와트 아워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이 회사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 보시면 중국에다가 유럽에다가 한 5개 정도의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견고하나 유럽은 우리가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머징 국가는 이미 지금 중국이 또 선점하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보다 높아야 되는 건 사실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지나치게 벌어진 지금 상황은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성장은 하지만 네, 우리 업체들의 점유율을 지금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속도도 예전보다는 당연히 많이 낮아졌고요. 네. 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절대적이다가 70%를 네.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저는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30%대 정도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네. 업체들이 뭐 배터리 별론데 뭐 K 배터리가 최고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국 업체들이 별로일 것 같으면 계속 저렇게 여러 국가들에서 올라갈 수가 없죠. 네. 점유율 자체가. 여기 이제 제가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 동향들을 쭉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뭐 유럽은 이미 지금 뭐 공장을 짓는 것들이 거의 속속 확정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양극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도 LFP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잖아요. 뭐 그건 제외하고, 네. 저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네. 삼원계 양극재 업체들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업체들도 지금 유럽에 공장을 짓는 게 제가 확인한 것만 4개 정도 됩니다. 이미 한 업체는 지금 짓고 있고요. 2개의 업체들도 올해 확정이 됐고, 1개의 업체는 지금 이제 부지를 고르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큰 업체들이에요. 다 탑 10 안에 드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기술적 차이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LFP가 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네.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죄송합니다. 아, 네. 예. 네. 네. 좀 그 주행거리가 짧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기술을 중국 네. 배터리 업체들이 고안해낸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셀 투 팩 또는 셀 투 쉐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배터리가 셀부터 모듈 팩 이렇게 절차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중간에. 네. 중간은 왜냐하면 이제 LFP가 화재가 좀 덜 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거리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사원가가 더 높긴 하나 네. 가격을 대비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삼원계라고 장거리 주행차는 삼원계가 다 간다, 이건 아니라는 게 중국 업체들이 증명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CATL이나 BYD의 배터리 또는 그들의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재생에너지와 수소까지 볼 텐데 네. 재생에너지는 황금기에 진입했고 수소는 산업의 태동기에 진입했다. 그렇습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10년간의 보조금이 네. 확정이 됐고 네. 하면서 IRA 발표한 이후에 미국의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풍력 태양광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그 굉장히 많이 그 공장을 짓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선행 지표가 뭐냐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배터리주들이 제일 먼저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풍력 태양광 단지는 준비하는 데 기간이 좀 있죠. 태양광은 뭐 한 1년, 풍력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아마 그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죠. 네. 작년 8월달에 IRA가 통과됐잖아요. 네. 이제 풍력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를 좀 보고 싶으니까요, 투자자들은. 네. 그게 이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미국은 이제 전력망을 하는 사업자들이 따로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지금 앞으로 착공될 지역이 미국 중서부의 전력망을 요청하는 요 MISO라는 이 사업자한테 이제
제일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선행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상반기 IRA가 통과 전에는 이 업체한테 전력망 접속을 연결을 요청을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1기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IRA가 통과된 이후에 단 2분기 만에 14기가와트까지 급증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준비되는 사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 중서부 지역은 특히 이 풍력 업황하고 아주 그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미국에서 바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부는 네. 바람골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초대형 전력망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속 확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동안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가지고 한 15년, 16년씩 지연되던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근데 인프라 부양한 IRA 2개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이런 이제 선행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뭐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풍력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선행 네. 지표를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린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황금기고요. 이쪽은 법제화가 돼서 그러니까 다른 변동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누가 들어서든 사실은 확정이 된 상황. 네. 계획대로 간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때 미국의 풍력 업황이 제일 좋았거든요. 태양광 네. 업황도 제일 네. 좋았고 그 이유가 이제 오바마가 마련해놓은 5년간의 보조금이 입법화되면서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황금기라고 부르게 되겠죠. 수소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수소는 태동기입니다. 네. 수소 산업은 그동안 이제 될까 말까 과연 이제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하던 것이 이제 글로벌리 유럽과 미국이 아까 리파워 EU, 미국의 IRA 또는 인프라 부양안 이 안에 지원하는 정책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인프라가 건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글로벌리.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네옴의 이 수소 프로젝트도 확정돼서 지금 투자가 들어갔고요. 네. 뭐 중국의 수소 생산 전용 파이프라인 그리고 유럽의 유럽 9개 국가들이 이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을 또 건설하기로 확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정책 보조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소 산업은 이제 태동기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은 호흡만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초과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투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시간이 길지 않게 남았지만 남은 시간은 개별 종목 기업명 4개를 가지고 강점과 리스크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첨보, CS윈드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저희가 투자 의견이 축소입니다. 네. 리듀스. 예, 20만 원 이상은 비싸다고 보는 것이고요. PER이 올해 기준으로 한 60배, 내년도 기준으로도 40배가 넘고요. 2025년 간다 하더라도 30배가 넘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 양극재 업체들, 삼원계 양극재 업체들의 PER이 지금 다 10배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좋고 뭐 그 글로벌 1위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 하나 너무 비싸서 별로 초과이익을 내실 게 별로 없으시겠다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입니다. 네. 보시면 대부분 다 2020년 상반기에 피크를 치고 급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PR이 다 10배대예요. 10배대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들 업체들보다 더 좋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경쟁사들 대비해서 대여섯 배씩 받는 것은 좀 과하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00배입니다. 올해 PER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 배터리 3사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바이를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타겟 프라이스를 다 조금씩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발 공급 과잉이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중국에 너무 많은 업체들이 모든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 업체들 발 공급 과잉이 업체들한테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부터. 어떤 업체들은 너무 공급이 많아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고 있고요. 공급 과잉 현상은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배터리의 유유 그 배터리 작년 재고만 200기가와트아워가 넘어요. 200기가와트아워면은 한 4,5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그렇네요. 만들 수 있는 캐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워낙 대장주들이 고밸류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게 되고 사시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일 이제 저희가 탑픽으로 보는 것은 이 그린 산업 쪽에서는 CS 윈드입니다. 네. 네. CS 윈드는 저희가 스트롱 바이 의견을 오히려 바이에서 올렸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IRA로 인한 AMPC 생산 보조금을 올해 한 800억 정도 받는데 2029년 정도 되면은 피크치는 2,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이 뭐 3조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AMPC만으로도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지금 시점이고요. 유럽도 아까 말씀드린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가 올해 안에 확정이 돼서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도 얘네들이 이제 포르투갈에 큰 육상 해상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서 성장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린 산업 전체에서는 CS 윈드가 탑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예. 바탕으로 예. 보고서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